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크게 이제 저희가 들어갈 것을 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키워드를 해보면 이렇게 현실점검, 네트워크 사업이란, YMA 그리고 Q&A 이렇게 네 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입과하신 분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현재 이제 유한양행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 창원 소재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약사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 두 번째 직업은 이제 아메이입니다. 이제 아메이도 거의 7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한 지는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됐고, 이렇게 성공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업은 이렇게 드림 카페를 이렇게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유한양행은 제가 이제 본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부캐로서는 이제 아메이와 그리고 카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캐는 이제 워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부캐는 라이프와 진행이 있습니다. 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캐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이렇게 영드림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영드림 사업을 하고 있고, 홈미팅 뭐가 이제 차팅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숍,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과 뭘 하냐면은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인스타는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업,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가 지금 목표고요. 그래서 영드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보니까 제가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드림 스포츠라 해서 이제 등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 취미 활동을 이제 플랫폼에 녹여내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꾸는 영드림의 어떤 저의 이제 라이프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전 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산이란 책이에요. 왜냐면 인생에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산은 스펙을 갖추고 내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재정적 부의 안정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산은 그거를 이루었을 때 뭔가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데, 그런 공허함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갖고 나와서 채워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산으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 번째 산에 등반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있는데,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8살, 그리고 6살, 5살 이렇게 아이가 3명이 있고요. 아들, 딸, 아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제가 나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가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메이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사회를 환원하는 데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궁금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제가 스토리를 풀어주죠. 그러면 아이들도 커서 자기가 뭔가 돈을 벌면은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떤 자녀 교육이지 않나라는 그 생각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제 꿈을 이뤄나가면서도 이렇게 저만의 꿈은 또 어릴 때부터 꿨던 꿈이 지구별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 한 20개국 이상을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 꿈을 다시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그 TV 프로그램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생하게 꾼 거는 이제 지구별을 여행하는 버스킹 여행 작가가 저의 꿈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실은 요 며칠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새해에 뭔가 행복한 기분, 즐거움을 주면서 뭔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 해서 바로 오늘 준비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강의에. 오늘 이탈리아 여행을 할 거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내 삶의 여행을 같이 할 겁니다. 랜선 여행. 요즘에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페이지들마다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소와 지역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의 또 흥미가 있을 거예요. 여행하는 기분으로서.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질문도 이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여행 시 마음가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 곱하기 0, 10 곱하기 0, 100 곱하기 0, 1000 곱하기 0.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뭔가 나에게 어떤 정보가 오고 기회가 오고 찬스가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0이라면은 그건 0과 같다는 거죠. 삶은 곱셈과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뭐라도 내가 하나를 건져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은 숫자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삶은 여행이다. 이게 삶 자체를 여행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인생은 여행이고, 그 지난번 강의 때도 했지만 요즘 가장 큰 깨달음이 이건 같아요. 코로나 19이 오고 나서 제가 큰 깨달음이 삶 자체 속에서 여행을 느끼자라는 게 제가 요즘에 제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해 때 첫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의 부탁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발적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을 오히려 긍정적인 선택으로 좀 두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행 일지입니다. 자, 밀라노에서 베르나, 피렌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 피사, 로마, 나폴리 쪽으로 다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죠. 우리 인생 여행도 같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지, 행선지를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재정적 안정, 시간적 여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삶이 아마 모든 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지가 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위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봐, 요거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집이거든요. 피자의 피자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면은 보통 세계의 위성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항상 이제 위성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세대의 인공위성이 있냐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점검시키거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은 3명의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의 멘토, 여행 안내자가 있는지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셨다면은 스폰서님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여행 안내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객관적인 팩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젤라또죠. 로마의 유명한 젤라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직접 경험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로 말하면 틀렸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걸로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팀을 이끌고 시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키는 우리 회사에 많죠. 저도 이제 뭐 여기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만든다. 그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들의 어떤 전제 조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콜로세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와 함께 갈지를 여행을 정했다면은 바로 방향을 정해야 되죠. 목표가 있다더러 방향이 틀리면은 그건 잘못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제가 조금 있다가 트렌드 코리아, 제가 지난 강의 때 트렌드 코리아 2021 올해 거를 이제 강의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향보다 속도란 말을 하지만 저는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기 때문에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저는 방향을 내어주는 부분은 항상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위치를 알고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매년 시작하기 전에,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트렌드 코리아 제가 항상 읽거든요. 그래서 이 나침판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콜로세움이죠. 그래서 올해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는 이제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이제 소외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날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카우보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를 이렇게 황소들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그런 카우보이들 히어로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우리 챌린지로 해가지고 많이 돕는 어떤 그런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영웅들이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또 바이러스의 어떤 어원이 소에서 또 오긴 했어요. 그래서 또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제가 10가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키워드가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로코 라이프, 오하운,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이렇게 10가지 항상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만큼 이제 아메이 사업과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좀 몇 개를 보고 이제 그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콜로세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 세 번째 키워드인 자본주의 퀴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본주의 퀴즈는 2030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 속에서 U3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후원하라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퀴들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난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완벽히 체득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 밝히면 못 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올드 패션이란 거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거죠. 돈에 밟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뒷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이 세대는 광고를 통해서 수입이 창출한된 거를 아주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메이 사업을 이전에 전달할 때 너 이상한 돈 아니야? 뭐 아니면 그 광고에서 예를 들면 회사가 더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뭐 너희들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완벽히 그러니까 해소시킬 수 있는 세대의 어떤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광고를 하지 않고 돈을 예를 들면 유튜브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뭐 촬영해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광고를 찍어서 올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세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본주의 퀴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지런어 부를 추구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는 거죠. 그 용어가 이제 FIRE족이라는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는 어떤 재정적 은퇴를 하는 족들인 거죠. 그래서 이 파이어족도 네 가지 족으로 나오면 린, 팻, 사이드, 바리스타 있는데 지금 많이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이 팻 파이어랑 사이드 파이어입니다. 뭐냐면 내가 플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건 마음껏 편하게 쓰면서 재정적 부를 만들겠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팻 파이어족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이드로 내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이드 잡을 하면서 재정적 은퇴를 이루겠다는 게 사이드 파이어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메이 사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팻 사이드 파이어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면 수입 그러니까 투자 수입 창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트레비 분수랍니다. 트레비 분수 로마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뽑은 거는 거침없이 피보팅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강추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피보팅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에서의 어떤 축을 말하는데 농구할 때 한 발을 붙이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경제학 용어로서는 어떻게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시도하다가 그게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아메이 사업도 지금 항상 모여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초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지금 소비자를 찾고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찾고 이런 어떤 우리가 피보팅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변화하는 행동 양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어떤 기업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참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피보팅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롤코라이프입니다. 롤코라이프는 뭐냐면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빨리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빨리빨리 자기들의 어떤 흥미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 흥미를 내가 트렌드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또 진행해내는 부분인데, 이 곰표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너무 잘 진행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진실의 문이라고 하죠. 진실의 문.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밀가루 곰표 브랜드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즐거움과 만족감이라는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준비하기보다는 약간의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쇼케팅, 짧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앞부분의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들으시는 이제 우리 다양한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을 더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미완성이 된 거죠. 미완성이 됐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TV로 화면 보는 것보다 다 클리어하게 지금 화면이 보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또 좀 더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재미, 그리고 뭔가 시도,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실의 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운동. 오늘 하루 운동. 원래는 오하수라고 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된 부분인데, 지금은 운동이란 게 건강을 어떻게 케어한다는 부분을 넘어서 버렸어요. 자기의 이제 지금은 다양한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프, 서핑, 아니면은 뭐 다양한 등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자기 자아 경험을 확장시키면 그런 거 플러스 관계를 많이 확장을 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등산,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4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고 저도 올해 플랜을 좀 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영드림 스포츠라고 넣은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관계도 확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인간관계를 만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이 일상이 된 시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자.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또 건강을 제안하고, 그리고 영양을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는 게 우리의 또 목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 광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그 레이블링 게임. 레이블링 게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MBTI 많이 아시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심리 게임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을 하느냐? 꼰대 심리 게임, 아니면 내가 그 혈액형 게임, 이런 게 이전부터도 많이 있었지만 왜 유달리 지금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시대가 너무 불안한 거죠. 앞으로의 미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재미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시대를 또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나 역시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또 다시 찾기 위해, 나의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이런 레이블링을 계속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는 브랜드 정체성과 타깃 고객의 자기 특성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우리가 아메이에서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은 또 다른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정체성은 도전을 하고 있고, 뭔가 내가 재정적인 것들을 더욱더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세상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삶을 이끌고 가는 그런 정체성이 만들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의 어떤 브랜드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터치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가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아메이 사업과 밀접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 그랬고 2019년도 그랬고 보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휴먼 터치. 결국에는
뭐 이전부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휴먼 터치가 당연히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유달리 코비드 19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언택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선택적 대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요. 그냥 이제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핑계로 있지만은,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패러독스적인데, 언택트의 패러독스입니다. 사람들은 언택트 속에서 인택트의 비즈니스, 인택트를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틈새 공략을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 진실의 순간, 이 휴먼 터치에는 진실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을 위한 짧은 순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그 물건을 사고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실질적 진실의 순간이 약 15초 이내거든요. 그 이내에 그 직관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휴먼 터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오늘 중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게임을 이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무덤이에요. 로마에 아주 이제 버려진 무덤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 장소는 포롤로마노라는 어떤 유적지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대답을 적는 분께 이제 추첨해서 선물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행도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지금 로마를 위주로 쭉 여행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요약을 한 게 보면은, 연결을 시켜서 토마스 프레이, 이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 석학자죠. 미래학자인 이분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휴먼 터치를 하는 어떤 그 인간관계를 중심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아직까지 대체할 수 어렵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어떤 용어보다는 인간관계를 이제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영업 관련된 어떤 일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대체가 불가하다고 아직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로마 구경을 하고 이제는 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럽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이탈리아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피렌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를 네이버에다 이제 쳐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을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는, 회사는 상값으로 소비자의 제품을 직접 전달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어디 아무 다단계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 세일즈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판매는 끊임없이 소비자를 찾아 판매해야 하고 매월 새로 실적을 쌓아야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정 금액은 해야 되는데 누구나 노력을 하면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라는 거죠. 많은 소비자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어떤 보험, 예를 들면 자동차, 다른 어떤 판매 쪽에 관련되는 일과는 틀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로 생각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로 들어갈수록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한번 요거 하나 듣고 시작해볼게요. 친구의 소개로 회원 직접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영희. 필요한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합니다. 제품에 만족한 영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제품을 소개하죠. 소개받은 친구 역시 회원으로 가입,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세 사람에게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비용을 그 역할을 대신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회원이 되고 직접 구매, 판매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원 직접 판매. 믿을 수 있는 소비자 유통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만든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영상만 제대로 전달해도 충분한 오해는 풀리겠죠. 여기는 이제 피렌체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어떤 그 책이 유명했는데 그 장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하는 장면인데 꼭 언제 한번 여행 가시면은 한번 연인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하지 마시고요. 네. 연인하고 하세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적 고찰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긴 부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맞죠. 다단계는 이제 한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벨 마케팅을 이제 한자로 풀었으니까 마늘 따자에 레벨 다 단계 할 때 단자에다가 이렇게 다단계라는 용어가 나왔고, 근데 이제 멀티 레벨 마케팅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어떤 뭐냐면 GDP, GNP 수준에 맞춰서 가지수, 이제 제품 가지수가 전달되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고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를 하고 다단계 판매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사람들의부터 뭔가 이제 좀 바뀌면 1999년 이제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어요. 그리고 2011년 스마트폰 앱이 생겼습니다. SABN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오해들은 다 풀려버린 거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때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이렇게 서울 쪽에서 버스라든 지하철에서 다단계 판매를 적극 그다음에 장려하는 광고가 이렇게 버스와 시내버스와 이래 지하철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시킬까요? 나라에서. 왜냐면 직접 판매 유통 거래를 통해서 직업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 때도 1993년 때인가요? 이제 미국이 아주 실업률이 높을 때도 다단계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실업률을 거의 이제 6%대에서 3%대로 떨어뜨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새로 직업들이 창출되기 나라에서는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 피렌체고요.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와의 차이를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불법 피라미드, 이제는 불법 피라미드도 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바깥으로 못 나와 불법 피라미드니.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온라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물품 없이,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없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아직 모습들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으로서 아직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하는 정도만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생필품을 취급해야 되고, 물건 중에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상의 품질을 중저가로, 너무 고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과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비자의 어떤 보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신뢰성, 역사성이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엄청 핫하게 떴다가 한 10년 안에 사라지는 어떤 회사들도 너무 많죠. 저희 회사에 보면 거의 한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의 성공자 배출 여부. 그러니까 성공자가 많다는 거는 이거를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이 많다는 부분인 거죠. 네. 전한미리더님, 36번 전한미리더님, 네, 축하드립니다. 시저 맞죠? 카이사르라고 하죠. 카이사르하고 율리시스 카이사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방치가 됐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분의 무덤이. 그리고 회사의 성공자 배출이 많아야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가 제공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다가 아메이 강의 치면은 끝없이 나와요. 왜? 성공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 재능 기부를 해서 다들 사람들이 쉽게 이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로도 이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단계라는 것들의 오해가 풀렸다면은 이제는
이 다단계 회사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 했는데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창립자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믿으려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창립자 피플을 믿고 그 다음에 회사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시스템을 믿고 제품을 믿고 또 믿을 건 많죠.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리치 디보스, 제이벤 엔델 자꾸 하셨고 스티븐 엔델하고 덕 디보스 이제 창립자 이어서 지금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서 3세대로 해서 이제 밀린드 판트 이제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3세대 이제 창립자의 자손이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회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피렌체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59년에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기업 이념이 독특합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사고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을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멀티레벨 마케팅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58개 국가 및 100개의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거의 한 600만 명에 대한 ABO들이 있으며 그리고 약 900명의 석박사들의 어떤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 그 다음에 회원, 그리고 자산 이런 것들 다 해서 이제 드넨버럴 스트리트라는 어떤 신용평가 기관에서 5A1이라는 최고 등급의 어떤 그 신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다루는 제품 을 보면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죠. 회사는 좋은데 제품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트라이트라는 이제 86년, 이제 87년이 됐겠죠. 건강 보조 식품을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식물 내재 영양소를 함유시켜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비타민 어떤 제품 분야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위에 있는 포지셔닝 해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까지 이렇게 생태 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원료까지 그리고 마지막 포장지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건강식품에서는 세계 1위 브랜드를 하고 있죠. 이 세계 1위 브랜드다 보니까 누가 먹냐 이렇게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이제 배드민턴, 유도, 탁구, 그 다음에 사격, 야구 그리고 이렇게 빅마마이는 요리 연구가까지 이제 국가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몸이 자산인데 유트라이트 먹는 데 이유는 당연하겠죠. 네, 이제 피렌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유트라이트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아티스트인데 이제 화장품 파트인데 이제 세계 탑5 안에 들죠. 근데 이 화장품이 지금 화장품을 넣어서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코워크를 해가지고 제품에다가 유명 브랜드의 어떤 그런 그 작품을 집어넣는 거죠. 예술품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산다는 건 내가 예술품을 컬렉션 한다는 것과 같은 어떤 이제는 어떤 뭐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뉴욕 에디션, 파리 에디션, 뭐 방콕 에디션,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에디션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피렌체에 있는 문입니다. 문. 이제 피렌체에 있는 문인데 저도 와 진짜 내가 이 문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은 뭘까요?가 두 번째 어떤 이제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네, 피렌체에 있습니다. 네, 다들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요. 이제 퍼스널 케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뭐 치약, 칫솔, 뭐 샴푸, 뭐 바디 클린저부터 해서 자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품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거기네요. 이제 요 세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여기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섬이에요. 섬인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섬인데 힌트를 드리면은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맥주 이름과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쉬웠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홈케어고요. 홈케어 이렇게 디시드랍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제들 종류들도 이렇게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나폴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퀸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이렇게 공기청정기 항상 세계 1위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 퀸, 정수기, 공기청정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퀸으로 모든 어떤 그 요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사실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실 요리를 많이 한다는 해서 뭐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좀 이렇게 뭐냐면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해 먹고 아니면은 저희가 드림 라운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많이 해서 먹고 했거든요. 그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베르나라고 줄리엣의 집입니다. 줄리엣의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신기하죠? 제가 했던 이런 모습도 요리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림 라운지에서 했던 어떤 장면들인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요생나무로 해서 다 같이 요리를 하고 저 중에 이제 제 요리를 한번 했었는데 감바스를 했는데 이제 비빔면이 그러니까 비빔면이 되기 하고 그런 실수도 많이 했지만 너무 재밌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밤에 또 요리를 했을 경우에는 뭐 와인도 한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맥주도 한잔 하고 참 좋은 시간을 파트너하고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산토리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포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EBS 프로그램을 한번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제가 원포원 최근 거를 이렇게 업로딩하고 싶었는데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그림들이 없어가지고 이전 거를 어제 올렸는데요.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만약 상생,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회사를 해외로 수출까지 시키는 판로까지 개척해 줄 수 있도록 하는가, 이 회사가. 정말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제품이 다 검증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가졌던 게 만약에 플랜이 불공정하다면은 이 회사를 내가 오랫동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2라는 어떤 이 부분을 다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12 플랜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12,000원, 6,000원, 6,000원 뭐 이렇게 24,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수령액들은 다 만원, 뭐 4만원, 2만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나중에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유를 세 가지가 딱 제가 적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화폐들이 시중에 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수단이 여기에 있는 거라 때문에 제가 그 6,000원을 9,600원을 적어보고 24,000원을 38,000원 12,000원을 19,200원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거. 여기는 이제 폼페이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남부로 내려왔네요. 이제 남부로 가면은 이제 뭐 소렌토, 폼페이, 포지타노, 아말피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랜이 공정한 걸 알고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하고 오해를 풀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만 해도 내 가족은 어느 정도 먹고 살면서 그냥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시간적 여유도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들린 거는 바로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세 수입인 것 같아요. 제가 인세 수입이란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열티라든지 뭐냐면 작가라든지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인세 수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인쇄 수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진짜 이 수입을 모든 제대로 된 인쇄 수입은 지속하는 인쇄 수입들은 진짜 뭔가 그 모멘텀 시기가 될 때까지의 그러니까 역경이 항상 다 있더라는 거죠. 다 역경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 시기까지가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걸 도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막상 행동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내가 지금 기존의 어떤 물통 수입에 비하면은 괜히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은 인쇄 수입, 이 아메이 사업 말고도 인쇄 수입이 있다면 그걸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자본을 넣지 않고 시간과 노력으로 내가 내 자기 개발이 성장되면서 인쇄 수입이 이거만큼 괜찮은 게 있다면은 그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그 부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멘텀 시기가 뭐 짧게는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는데 저는 10년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같아요. 왜냐면 항상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역경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역경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다 그게 걸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 시기가 다들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포지타노라는 곳입니다.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의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성공하는 것. 이것도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이것을 공부하다가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성공, 가족 성공, 가까운 뭐 자녀 아니 부모님 정도까지 어떤 성공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챙겨드리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정서적 충족, 물질적 충족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정서적 충족이 채워지면은 타인에 대한 시선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성공하고 싶은 그런 함께 나눔에 대한 부분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거를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메이 사업을 이끄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진짜 내 인생 마지막 죽는 눈 감는 순간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진짜 310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이제 그러니까 굶주리는 아이들이 310만 명 맞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전 세계에 정말 굶주리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를 위한 성공으로 점점 바뀐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아말피 이제 절벽에서 나는 레몬들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3번 문제 이제 또 우리 그거죠. 카프리 답해 주셨네요. 카프리에 강인혜님이 좋아하시는가 봐. 카프리만 좀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향후 다가올 하이퍼 인플레이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3억 달러를 내야만 계란 3개를 살 수가 있대요. 그만큼 정말 나라에서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낸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서 물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지금 우리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화폐량이 늘었습니다. 그 화폐량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페가 계속 적자가 나더라고요. 적자가 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취미로만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어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돈은 계속 찍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나라의 30%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 있는 동안 돈을 벌었대요. 대부분 다 뭐로 벌었냐면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돈들이 그냥
시중에 돌지 않고 투자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더 힘들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그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더 이상 기업들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기업들도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점점 다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계속 올 확률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 근데 저희가 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이과자분들 중에 이제 향후 배우실 치리법칙과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이 PBB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방지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개인연금형 자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참 좋은 수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네치아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딱 그래요. 딱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추약을 시켜봤습니다. 제품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싼 제품 많죠. 시중에 마트 가면 싼 제품 많고 1+1, 1+2 정말 많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나서 사람들이 건강, 위생에 참 많이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면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품질이 괜찮은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자본주의 세대라고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아까 전에 했지만은 자본주의 세대 성향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싸다고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 제품이 일반 마트보다는 비싸고 백화점보다는 싸요. 하지만 그 공부를 해보면은 백화점이 겉으로는 품질이 좋은 것 같지만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백화점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고 공부해본 사람들은 지속해서 이 제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매니아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 사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품이 비싸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저도 정확한 세부적인 다양한 이유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그냥 줄여봤습니다. 똑같으니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똑같고 아메이 사업 그만두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어서 아메이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뭐랄까 자산 이해,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만둡니다. 바로 돈이 안 되네? 이래서 그만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해서 시간이 없네서 또 그만둔다는 거죠. 뭐 아이 때문이든 아니면 육아든 아니면 공부든 회사든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서 그만두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양화하고 내가 인정의 욕구를 올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하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그만둔다는 거죠. 크게 저는 이런 세 가지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7년 반 동안 요거는 이제 베네치아에 있는 버스입니다. 수상 버스예요. 특이하죠. 네. 자, 이 부분이 제가 느꼈던 거를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은 말만 믿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영어를 대학교 때 전공했고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이분을 보면서 이제 주홍글씨 다니엘 호손이라는 다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은 마녀 사냥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가 그 똑같은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 사람이 귀신이시였다 마녀다 해버리면 다들 그 사람이 마녀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마녀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그 마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이제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조상을 치부를 드러내면서 쓴 글이 그 문학책이 바로 주홍글씨입니다. 엄청나게 이 부분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문학가로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찝어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믿고 싶은 거 믿고 듣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우리 비즈니스 용어로만 마케팅이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 용어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베네치아 이제 이게 가면이 또 유명하거든요.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프레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 사업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바로 이 지금 CLC 강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광고들이 그 제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들을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보이시면 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오드리 헵번은 더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 바로 CLC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적 자세를 만들고 내적 자세를 만들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 프레임으로서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이때까지 안 좋게 보였던 사람들은 이 나쁜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거고요. 아메이 사업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프레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레임, 저의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가꾼가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배워 나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the stress and how we have to look at stress. Oka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many people have told me from my lectures it's the one thing they remember. Okay? I was sitting in a dentist's office and looked at an article that said, "How do lobsters grow?" I don't care how lobsters grow, but I was interested in it. And it points out that a lobster is a soft, mushy animal that lives inside of a rigid shell. That rigid shell does not expand. Well, how can the lobster grow? Well, as the lobster grows, that shell becomes very confining. Right? And the lobster feels itself under pressure and uncomfortable. It goes under a rock formation to protect itself from predatory fish, casts off the shell, and produces a new one. Well, eventually, that shell becomes very uncomfortable as it grows, right? Back under the rocks. And the lobster repeats this numerous times. The stimulus for the lobster to be able to grow is that it feels uncomfortable. Right? Now, if lobsters had doctors, they would never grow. Because as soon as the lobster feels uncomfortable, goes to the doctor, gets a Valium, gets a Percocet, feels fine, never gets off its shell. So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times of stress are also times that are signals for growth. And if we use adversity properly, we can grow through adversity.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수백 번은 좀 농담이고 수십 번은 이제 봤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와닿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란 과정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은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랍스타가 다시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는 게 정말 와닿으실 거거든요. 아메이 속의 핀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매 순간 내가 성장이 되면 또다시 쪼여오는 그 핀을 버리고 새로운 또 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그러면 그 그릇에 또 나를 담는 거죠. 저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에서 지금 오랫동안 많이 머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펄스 잡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좀 편함 속에서는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핀업을 하려면은 뭔가 하나의 또 대가 지불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신경 안정제를 맞아버린 거죠. 하지만 매번 이제 파트너와 함께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또 이제 핀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파트너도 성장되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진짜 2020년에는 진짜 더욱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쪼여오는 껍질을 벗고
위협이 두렵지만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어떤 딱딱한 내 미래를 막아줄 수 있는 껍질을 또 한 단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이제 피사의 탑이죠. 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과 그 다음 아메이 속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뭐 파트너와 함께하는 같이 성장하는 과정과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과 여행에서 깨닫는 느낌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메이 속에서 다 많이 깨닫게 돼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부분들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최종 목적, 교육의 목적은 자립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아메이 속에서도 파트너하고 항상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파트너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 스스로 생각의 자립,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자립, 재정적 자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가의 어떤 그 사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자립이란 과정 속에서 바로 역경이 오죠. 역경이.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제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깨달음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좋고 계속 성장되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이 성장됨 때문에 내 퍼스트 잡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곳에서 어떤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 사업에서의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동을 지향하는 어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는 멤버십으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내가 성장이 돼야지 너무 성장돼 있는 사람을 따라 하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 내가 저렇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CRC 입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데 의미를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는 진짜 괜찮네? 확인이 되고요.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업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저처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신념이 생겨야만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번 알려봐야 되겠네? 근데 다시 또 이게 지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념이 생겼다가 다시 믿음, 확신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해요. 왜냐면 주변에서의 내가 좀 가까웠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다시 확인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봤던 게 맞나? 다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책을 읽어보고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신념이 생기면 또 행동을 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확실한 신념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그걸 할 자신이 없어질 때 이 사업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폰서님은 당신을 항상 도울 사람이라는 그 믿음 버리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힘든 과정조차도 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다시 확인할 용기가 생깁니다. 확인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앞부분에 시스템 오류,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제가 말을 오늘 좀 빨리 했어요. 빨리 하고 좀 하고 싶은 말들도 더 많았는데 조금 많이 건너뛴 것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 얘기도 다 틈틈이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탈리아를 2번을 여행을 했거든요. 2번 여행할 때 배낭 여행을 해서 길에서 자면서 정말 엄청 디테일하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에피소드도 많이 재미있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랜선 여행 정말 랜선 여행을 하면서 또 나의 인생 여행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LC 이렇게 1주차 이렇게
너무 입과하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드리고요. 또 2주차, 3주차가 있습니다. 더 멋진 강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저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일찍 마친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 맞죠? 네. 그러면 직접 화면 보고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